분류합의 원인도 반드시 알아두시는데 분류합의 원인이랑 섞어서 막 알아두시는데 달라요. 부정유합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부정확한 정복, 불충분한 고정과 이런 연부조직 손상을 동반한 골절, 환자의 부주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환자 요인을 보면 자, 이런 질병이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령, 영양 상태, 전신 호르몬 이런 걸 있는데요. 전신 호르몬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골절의 치유에 어떤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부신피즈 호르몬은 골절의 치유를 방해한다. 그래서 이 부신피즈 호르몬을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골다공증이 생긴다 했죠. 안 좋다는 거야.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도 이 오랫동안 복용하면 골절의 치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한다. 칼시토닌 같은 것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갑상선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당뇨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골절의 치유에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조직인자는 뼈의 형태가 감염이 있거나 괴사나 있거나 이러면은 좋지 않다. 그리고 치료인자를 보면 우리가 그 기출로는 손상인자가 나왔지만 치료인자가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골절의 치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치료인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골절 골편에 부가 나란히 붙여서 이 빈틈이 없이 딱 붙여놓는 소리예요. 그러면 복구할 조직의 양이 줄어들겠죠. 이거라 1번이랑 2번이랑 당연히 1번이 이 복구할 조직의 양이 적으니까 빨리 유합이 될 수 있고 부하민 미세 운동 조금씩 운동을 해서 이 빨리빨리 그 골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자극을 해줘야 되고 골절의 안정화, 견고한 고정을 한 후에 부하민 미세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견고한 안정화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견인이나 석고고정, 외고정, 내고정 등이 있다. 구획증후군의 증상 뭐예요? 동, 창, 이, 마무. 동창이 누구? 마마무다. 이거 모르면 뭐다? 멍청이다.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동창이 마마무, 나는 멍청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동창이마만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렇다고 마마무라고 쓰시면 곤란해요. 이제 보면은 여기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발 부위가 아까 척추, 대퇴골, 요골 원위부, 상완골이고요. 이게 예전에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 플라그를 만들어내는 모든 상황이 이 죽상경화증의 위험인데요. 이 플라그는 대부분이 지방덩어리, 고지혈증으로 인한 게 많아서 고지혈증, 그러니까 이상지지혈증이 죽상경화증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면 이상지지혈증이 뭐예요? 콜레스테롤의 그런 프로파일이 이상하게 변한 걸 말하는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LDL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안 좋다 그랬잖아. 간의 콜레스테롤을 막 말초 혈관으로 막 해서 우리 몸에 쌓이게 한다 그랬잖아. 그게 높거나 HDL 콜레스테롤, 즉 말초에 있는 콜레스테롤 간으로 데려가는 이 착한 콜레스테롤이 높아야 되는데 낮거나 혹은 중성지방이 높거나 그 밖에 당뇨가 있으면은 유속이 느려져서 그런 지방이 잘 쌓이거나 그런다 했잖아요. 이런 당뇨가 있거나 과체중,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위험인자고요.
많지만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요거 이 5가지 항목 요거 외우시고, 뭐 예전에는 수치를 쓰는 거는 안 나왔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수치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이 고혈압, 고중성 지방 혈증, 저 HDL 혈증. 그러니까 HDL은 많아야 좋은 거야. 알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에서 말초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데려가니까 말초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착한 콜레스테롤이란 말이어서 얘가 높아야 좋은데 낮은 거야. 미만. 그리고 혈당이 100 이상. 일으키는, 노화에 의해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뇨, 약물, 스테로이드, 후발 백내장, 외상, 합병 백내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일단 시력 검사를 통해서 시력 저하를 확인하고 세극동 현미경 검사, 그러니까 현미경인데요. 눈에 쓰는 현미경이라서 세극동이라 해요. 세극동 검사, 세극동 현미경 검사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정치의 혼탁도를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COPD는 기도의 만성적인 염증과 이제 폐실질의 파괴로 인해서 비가역적인 폐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인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흡연이다. 그리고 진단은 폐활량 측정법을 통해서 이 보면은 기관제 확정제를 사용한 후에 이 노력성 폐활량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0.7보다 작으면 가역적이지 않은 기류 제한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 사람이 다른 질병이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다른 질병이 있으면 사망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반 질환인지 평가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사람이 예후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지, 뭐 이런 어떤 또 약물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BOD 인덱스라는 것을 예후를 평가하는데요.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 기류 제한, 호흡곤란, 운동 능력에서 이제 폐활량 검사나 이런 설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 4가지 항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위험인자는 유인물을 보도록 합시다. 자, 유방암의 위험인자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력,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라면 호르몬 요인과, 그리고 출산 및 수유, 그리고 기타 뭐 시기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